한국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1954년. 대한민국은 오직 생존에만 매달려 있었다. 그 무렵 피파는 월드컵 본선 티켓 한 장을 아시아에 처음 배정했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맞붙게 된다. 해방 후 처음으로 일본과 대등한 입장이 된 한국, 서륙의 기회였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이 꾸려진 건 겨우 시합 한 달 전. 게다가 예선 2경기 모두 일본에서 원정으로 치러야 했다.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았다. 많은 것이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来る6月16日からスイスで行われる世界サッカー選手権の極東予選、日本対韓国の第一戦は雪と雨という最悪のコンディションのうちに神宮競技場で行われました。白いパンツが日本、紺のパンツが韓国チームであります。 치열한 접전. 선제골은 일본의 몫이었다. 전반 16분 일본의 최연소 공격수 나가누마 기엔에게 일격을 맞은 한국. 한 골을 잃은 한국팀은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반 22분 마침내 한국의 동점골이 터졌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연달아 4골을 더 몰아넣고 5대1 대승을 거둔다. 적진에서 일궈낸 값진 승리. 우리 민족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우리 한국 응원단 앞에 서서 인사를 할 때 제대로 눈물이 나와서 그래요. 진짜 서름 받고 사는 처음 사람들인데 출전한 월드컵에서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대한민국. 눈물과 땀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축구의 월드컵 도전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네, 역사 저널 그날. 자, 오늘은 구자철 선수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옆에 계시니까 너무 든든해요. 네. 아니 근데 왜 자리를 오늘 바꾸신 거예요? 원래 여기는 교수님이 앉으신 자리인데 오랜만에 나왔더니만 자리가 바뀌어있네요. 아니, 평소에 축구를 좋아하세요? 교수님? 일단 제 그 아들이 네. 해외 축구까지 챙겨보는 아주 광팬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국가대표 경기는 빠지지 않고 챙겨보는 편이고요. 제가 주로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좀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들을 그동안 많이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축구와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네. 매우 저도 설레고 제가 역사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한국 축구팀의 선전을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좀 마음껏 웃어도 되겠네요. 저 아까 화면을 봤을 때는요. 54년이면 해방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 전쟁. 한국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위에 스포츠 선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줬는지가 이게 느껴지고 맞아요. 태극기를 막 흔들잖아요. 그분들 중에는 당당하게 태극기를 분명 흔들고 강제징용 있잖아요. 당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셨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줬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도 얼마 전에 네. 좀 힘든 일을 우리나라가 겪었잖아요. 이걸 또 우리 스포츠를 통해서 또 힘을 얻게 하는 그럼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그 땀과 눈물의 이야기지만 정말 그 도전에서 느끼는 그 성취감, 그 아름다운 어떤 기억들을 통해서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하면서 우리가 무려 10회 연속 연속이죠. 본선에 진출한 나라예요. 10회 그런 연속. 나라. 40년간 그러면 진출했다는 건데 솔직히 저는 제가 기억나는 월드컵이 2002년 저 중학생 때 월드컵부터 기억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는 어땠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역사죠. 우리 네, 시원 씨한테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와닿지 네. 않는 약간 그냥 먼 역사? 많은 분들이 참 사실 2002년 월드컵 이전은 기억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워낙 2002년이 워낙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까. 강렬했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진짜 구자철 선수 있어서 미안한데 2002년 때 그 월드컵을 보면서 축구에 대한 어떤 그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 이후로 이렇게 성적들이 별로 안 나오니까 별로 이렇게 기대감이나 뭔가 이런 설레임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미안해요. 그 말씀하시니까 국민들에게 기쁨과 환희와 보람을 또 위로를 축구를 통해서 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충족을 시키지 못한 그런 월드컵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월드컵에서 풀지 못한 숙제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요. 아니, 근데 그 짐을 다 구자철 선수가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왜 그랬어요? 그렇지만 한국이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에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한 그렇죠. 국가고요. 와.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총 6개국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중국 편 하면서 덩샤오평이 맞다. 내 살아생전에 한번 중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하는 게 꿈이다 그랬는데 못 보고 가셨네.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 일본이 몇 년에 처음 월드컵에 나갔을까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나갔을 것 같은데. 왠지요. 아니, 일제 강점기 때 나가지 않았을까? 일본이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나간 게 1998년입니다. 그렇게 몇 년, 늦게 몇 년대? 나갔다고요?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1954년에 처음 나갔으니까 우리보다 40년 이상 뒤에 나가게 된 거죠. 이건 우리 선수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클럽 수나 평균 연봉이나 이 모든 걸 비교하잖아요. 일본이 압도적으로 잘 돼 있고 그렇지. 압도적으로 많이 받아요. 그렇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해주시는 선수들이 너무 고마운 거지 사실은. 전체 6개국 전 세계에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브라질 정도 뭐 있겠고 어디가 있어요? 무적함 대 스페인 이런 데는 아니면 독일. 종주국 영국? 그렇지 영국, 아르헨티나, 프랑스 뭐 이 정도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영국도 못 들었고 영국도 못 들었어? 프랑스도 못 해낸 거를 프랑스도 아니에요? 네, 브라질, 독일, 스페인,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번에 불행하게도 본선에 진출을 못한 이탈리아까지 해서 아, 진짜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 6개국만이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을 해낸 국가들이죠. 어깨 으쓱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야, 대단하다, 우리나라 진짜. 예. 근데 그 5국이 다 월드컵에서 우승을 해본 국가들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제 우리도 하겠죠. 어머,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도 정말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우리 선수들이 부담스러워요.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운 우리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축구가 있었던 거 그 자양분이 된 게 바로 1954년 그 월드컵입니다.